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근에 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 커말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. 합격을 했는데 단 10일 만에 오직 독학으로 책도 없이 인강도 없이 돈을 1도 들이지 않고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었던 제 방법을 좀 공유를 해볼까 해요. 저는 일단 10일로 잡았어요.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공부를 한다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시험을 봐야겠다 스케줄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주말 이틀은 쉬고요. 월화수목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토요일날 시험을 봤던 케이스였어요. 한 3일 만에도 합격한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. 근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. 뭐 할 수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한 10일 정도 텀을 두고 내가 할 것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그냥 물 흐르듯이 공부해서 딱 턱걸이로만 합격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봤거든요. 이 커말에 뭔가를 소요해서 돈을 들이고 막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게 너무 아까운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 영상입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기출문제랑 인터넷 쏘돌아다니는 요약집이 있어요. 86쪽짜리인가? 거의 90쪽 가까이 되는 그 두 가지 준비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요약본을 이게 세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. 근데 90쪽 정도 되니까 30쪽씩 해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. 그 다음 기출문제는 저는 5회밖에 못 풀었는데 5회 정도 푸니까 좀 겹치는 문제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. 7회 정도는 풀어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저의 처음의 목표는 뭐였냐면 90쪽짜리 요약집을 하루하루 해서 3일 동안 그 요약집 다 보고 그 뒤 4일차부터 10일차까지 4, 5, 6, 7, 8, 9, 10 이렇게 7회의 기출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. 근데 제가 게으른 나머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공부가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바꿨냐면 1과목을 보고 1과목 문제들을 한 2회를 풀고 그다음에 이 과목을 보고 이 과목 시험을 2회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들쑥날쑥하게 공부를 했어요. 왜 그렇게 했냐면 요약집을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문제 풀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그러니까 3일 만에 만약에 요약집을 끝낸다고 하면 4일차부터는 기출문제를 풀어도 될 텐데 요약집을 5일 동안 본다.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본다?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마. 여러분 근데 진짜 요약집 보는 거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요약집은 저는 보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.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최소 5회는 5회 기출문제 정도는 시간 맞춰서 풀고 채점 주는 것까지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. 감으로 풀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일단 요약집을 훑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, 요약집을 훑는다고 해서 정말 그냥 훑어버리면 안 돼요. 이거를 훑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최대한 빠르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되 내 머릿속에 한 번은 거쳐가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나왔어.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게이트고 뭐 어떤 정보를 뭐 보내는 약간 문 같은 존재구나 이 정도. 대충 무슨 개념이구나 어떤 느낌이구나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할 때 약간 멀찍이 보고 공부를 해요. 되게 넓게 시야를 넓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. 속도감이 한 번 늦춰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계속 탄력을 받아서 빨리 읽고 넘겨 빨리 읽고 넘기고 해야지 중간에 멈춰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런 흐름이 끊기 시작하면은 계속 느려져요. 두 번째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.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고 핑크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이 있죠.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내가 문제 풀 때 다시 찾아봐도 쉽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어떤 개념들을 내 머릿속에 트리로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는 어떤 개념이 또 어떤 게 있구나. 예를 들자면 제가 공부했던 자료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주황색 어떤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. 이거는 대제목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아래 이런 자료의 표현 방식 안에 문자 표현 코드가 있고 에러 검출 코드가 있어요. 근데 문자 표현 코드 안에는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. 이렇게 뭔가 머릿속으로 이 개념 아래 이런 게 있고 이런 개념에 뭐가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 잘 외워져요. 기억이 잘 나는 것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를 다 같이 싸그리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. 가장 큰 제목은 노란색, 그 아래 개념은 주황색, 그 아래 개념은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내 마음대로 해놓으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에 있는 뭔가 개념이구나 이건 그냥 읽어도 되는 부분이구나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기준 같은 게 생겨요. 이번에 문제 풀기로 넘어가 볼게요. 요약집에 다 보시면 일단 그냥 문제를 푸세요.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되는 개념들도 되게 많아요. 연습 때 많이 틀려봐야지 실전 때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 혼자 그냥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아리까리한 문제 나오면 다 틀렸다고 표시를 다 해버렸어요. 이거를 내가 지금 아는 척하고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버리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. 왜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잖아. 찍어서 맞춘 문제 이런 것도 다 틀렸다고 쳐버려요. 그냥 저는 틀렸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뭔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보통은 그냥 문제 다 푼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약집에 보고 바로 문제를 풀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아 이거 나 어제 봤는데 분명 지금 찾으면 내가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. 그렇게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 것들은 바로 찾아봐요. 틀렸다고 표시한 다음에 오픈북 테스트처럼 바로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왜냐면 다 풀고 나중에 채점을 하고 보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. 지금 내가 궁금하고 이 문제에 관심이 있을 때 찾아보면은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표시를 한 뒤에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.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읽어요.
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.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왔어요. 그러면은 이걸 읽을 때 이거는 어느 것에 속해 있는 개념이지? 아, 이거는 이거 아래 속해 있는 개념이지? 이거 아래 속해 있는 개념, 이걸 다 같이 읽는 거예요. 이것만 읽는 게 아니라 이것만 읽으면 여러분 이 개념만 동동 떠다녀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가더라도 이 하위 개념들이 어떤 거랑 묶여 있는지, 어떤 개념 아래 있는지 이걸 다 같이 읽어야 돼요. 그러면은 개념이 잡혀요. 이 코드는 이 코드의 확장 버전, 이거는 표준 프로토콜, 이거는 그냥 남는 거 하나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다 같이 읽으면은 그 한 문제를 공부를 해도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게 되버린, 그 개념은 그냥 다 내가 가져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. 저는 틀린 문제만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60문제 전부 다 다시 공부를 했어요. 맞은 것도 다시 보고 틀린 것도 다시 보고. 왜냐면 맞춘 것도 뭣도 모르고 맞춘 거 되게 많아요. 틀린 것만 볼 게 아니라 맞은 것도 다시 봐야 돼요. 근데 어떻게 보느냐, 일단 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집에서 찾아봐요. 인터넷에서 기출문제 배포하는 홈페이지 있잖아. 거기에 이제 해설을 수험자분들이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주잖아, 닉네임하고 같이. 그게 틀린 게 생각보다 있어요, 꽤. 그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이중 체크처럼 한 거죠. 해설을 할 때 해설집을 그냥 마냥 보지 말고 이 문제가 요약집이 어디 있었더라? 요약집 막 넘겨서 보는 거야. 이거 어디 있더라? 근데 또 90쪽이나 되는데 어떻게 찾아봐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과목, 2과목, 3과목을 30쪽씩 나눠가졌잖아요. 30쪽이면은 15장이에요. 생각보다 범위가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1과목 풀 때는 1과목 15장 그것만 가져와서 거기 이렇게 넘겨보면서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싹 읽고 기출문제 거기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. 1번부터 60번까지 그렇게 한 번 쭉 그 요약집하고 같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써놓은 해설을 같이 보는 거예요. 이중으로 한 번 더 쭉 보는 거예요. 그렇게 이중 체크를 하잖아요? 그럼 뭐가 좋냐면 일단 이 요약집에 어디에 뭐가 있구나가 슬슬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. 한 1회에서 3회 정도까지는 그렇게 풀고 4, 5회는 그냥 해설집만 봤거든요. 되게 오래 걸려요, 이 과정이. 그렇지만 그걸 한 번 하고 나면은 개념이 되게 머릿속에 잡히고 내가 요약집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개념을 찾기 위해서 이거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막 넘기면서 하면서 이 내용을 다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이 그런 게 있어요. 나중에 진짜 내가 아는 범위가 이만큼 돼 있어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. 한 3번 정도 그렇게 한 번 하다 보면은 그 개념이 어디쯤 있는지 뭔가 생각이 나요. 그 말인즉슨 그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캡처가 됐다는 소리예요.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캡처가 돼 있으면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처럼 남아있는 거예요. 그 상황이.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런 거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. 우리는 100점 맞을 게 아니라 합격할 점수만 얻고 떠날 거기 때문에. 근데 막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고 해설도 막 읽어보고 요약집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. 그러면은 내 방식대로라도 이게 답이다 라는 것을 이래서 답인가? 저래서 답인가? 유추를 한번 해봐요. 근데 그게 은근히 맞을 때가 있어요. 거기까지라도 만들어놔야 돼요. 오히려 이해하는 문제들을 포기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암기하는 거는 안 들어오면 진짜 끝까지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저는 암기하는 문제를 많이 포기했어요. 저는 시험 당일까지가 벼락치기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새로운 걸 다시 습득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일에 지금까지 봤던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. 다시 보는 거예요. 그 내용들을.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것들은 적어도 다 맞겠다.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, 말하자면. 기출문제만 풀어오면서 뭔가 머릿속에 막 우겨 넣는 작업만 했다면 시험 당일날엔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로 개념들이 비교가 되면서 정리가 착착착착 되기 시작해요. 예를 들면은 매크로가 엑셀에서 자동 실행되는 방법하고 XS에서 자동 실행되는 방법이 좀 달라요. 근데 저는 그냥 이 두 내용을 그냥 외웠던 거야. 그래서 이 과목에서 매크로의 자동 실행 방법이 이거였는데 저 기출문제에서는 매크로의 자동 실행 방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안 거예요. 아, 매크로 실행 방법이 두 가지구나. 엑셀에도 하나 있고 엑세스에도 하나가 있구나. 그 전까지는 그냥 개념들을 막 머릿속에 넣는 거라면 당일날에는 이거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였는지,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. 기출문제마다 같은 개념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항상 끼어있는 키워드가 있거든요. 그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. 그 개념을 정의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. 그 두 번째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. 진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본 적이 있는 보기를 고르세요. 보기를 보는데 4개 다 모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. 이쯤 되면 4개 다 처음 보는 보기는 잘 없어요.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. 이런 내용을 봤다든지 이런 단어를 봤다든지 그런 게 나와요. 그럼 그걸 찍으세요.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약집이란 말이 모든 내용을 압축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. 시험에서 정답지로 체크가 됐던 것들의 개념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인데. 왜냐면 저도 시험을 연습문제 시험을 볼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.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냥 대충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보기를 고르면 대부분 맞아요. 요약집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게 아니라 정답지로 많이 찍혔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정답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. 시험 갔는데 모르면 어떻게, 그러니까 찍을 때라도 이렇게 찍으시라는 말인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시험 시간을 오후로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당일날에도 아침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은 좀 충분히 자고 밥도 좀 먹고 점심도 먹고 공부도 한 2-3시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? 저는 3시로 잡았었거든요. 시험 보기 한 20-30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봐요.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
그냥 그 머리를 편하게 쉬는 거예요. 그냥 멍하게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초콜릿을 먹는다던가 물을 좀 마신다던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던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. 그냥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쓰면서 시험을 보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. 머리가 아프고 막 열나고 핸드폰 보면 안 돼요. 근데 핸드폰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진짜 머리를 그냥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네 번째, 시험 보기 전에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. 저는 이게 처음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안내 방송이 되게 중요했어요. 왜냐면 그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게 너무 낯설었고 일단 컴퓨터 안으로 시험 볼 때 뭐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비 마킹 같은 거 있잖아.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예비 마킹 되는 거 아시죠? 예비 마킹 되는지 그런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. 근데 제가 커말 시험을 되게 여러 번 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. 야, 혹시 예비 마킹 하는 거 있냐?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예비 마킹 하는 거 그런 거 있냐? 근데 저는 또 없다 그랬어요. 그런 기능 없다고.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더 잘 알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왜냐면 시간도 단축되고 내가 문제를 종이로 풀 때는 체크를 하면서 풀잖아요. 이 보기는 확실히 틀린 거, 이 보기는 확실히 맞는 거 체크를 하면서 풀 수가 있는데 컴퓨터라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. 예비 마킹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뭐 눌렀을 때 바로 이동이 된다던가 이런 게 기능이 있는 걸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하는 회로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. 이런 안내 방송을 놓치지 말고 들으시고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서 시험을 보시면 종이로 시험 보는 것만큼이나 되게 집중력 있게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.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워낙에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시험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습 문제 풀다가 너무 많이 틀린다거나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어차피 60점이 목적이고 다 맞을 필요 없고 이렇게 시험장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막 자기 무슨 막 엄청 많이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진짜 종이 딸랑 한 장 이렇게 띡 들고 가서 보거든요.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, 뭐 고3 때 이럴 때는 되게 그게 불안했어요. 대학교 초반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종이 한 장만 가져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이만큼 막 이걸 막 들고 와서 공부를 하네? 그게 좀 되게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. 아,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? 근데 오히려 나만의 방식대로 되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종이 한 장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지. 난 이미 공부를 끝냈고 이 한 장 안에 내가 아직 다 하지 못한 공부들만 남아있는 거고 자신의 공부 방법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믿어버리면은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도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와요.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.